자, 오늘 올리온 저술 프로젝트 기획 제4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공지사항은 지난주 의결 보고 지난주 임원에 이렇게 4사람 정리했고요. 역할 확정 총 10명 인원 확보됐고요. 인포그래픽스는 따로 외부 멤버 유치를 하는 쪽으로 문장 교정, 김남 기자, 진행 일정은 11월 15일까지 기획 마감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15일 남았어요. 15일까지. 이거 자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네, 이게. 여기 설정이 있겠죠? 네, 지금 자동으로 꺼졌어요. 일단 계속 하죠. 11월 15일까지 기획이 마감되니까, 내 분야에 해당되는 그 항목 있죠. 그 항목, 불의, 불만, 뭐 이런 거. 항목을 최종 완성을 해야 되는 게 15일까지 하고, 거기에 사람 설정까지가 15일까지 끝내야 돼요. 네. 그리고 15일부터는 제가 준 포맷 가지고, 포맷 보면서 작성을 하면 되거든요. 오늘은 제가 포맷 기본만 알려드리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가 포맷 완성해서 주기로 했잖아요. 수요일까지 포맷 완성해서 주면 그 양식을 보고 따라서 하면 됩니다. 원고 마감은 1월 15일까지니까 그 사이에 뭐 해봐야 여러분이 맡은 게 한 뭐 10명이니까 4꼭지? 3꼭지, 4꼭지. 예, 3꼭지 정도 하면 10명 30꼭지인데 도에 놓고 그러면 30꼭지면 될 것 같아요. 도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13개씩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획 내용은 이게서 안 켜지는. 됐어요. 이제 연락 왔어. 연락 왔어요. 네. 그래서 인재 선택 기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세팅을 했었습니다. 인재 선택 기준은 6가지 올리원성을 가진 인재. 돌아가시네. 이제 들어왔네. 그러니까 이 항목 결정, 항목에 따른 인재 결정. 네, 됐습니다. 인재 선택 기준이에요. 6가지 올리원성. 그게 6가지 요거 말합니다. 요거 6가지 올리원성을 가진 인재. 뭐 중간에 하나 빠져도 어쩔 수 없고요. 대체로 흐름이 있는 인재. 그 다음에 해당 인재에 대한 자료가 많은 인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숨겨져 있는 인재를 뭐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목표가 그 요걸 찾아내는 게 목표지 숨겨진 인재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패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서양의 인재를 배분하고 국가의 인재를 배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꼭 찍을 포맷 지금부터 안내합니다. 먼저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4가지로 제호개요. 그러니까 각 꼭지마다 인물, 제목, 부제, 명기가 붙습니다. 자, 예를 들어줍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번에 첫 번째 모델은 제가 유대인으로 그냥 했어요. 개인이 아닌데 그냥 제가 유대인이라는 걸 잡았고요. 유대인 제목은 유대인의 놀라운 비밀, 부제는 2만 개의 10개의 노벨 수상의 노하우, 명기. 네,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유대인의 놀라운 비밀, 부제, 그 다음 명비.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이게 다 일치해야 되겠죠. 두 번째 본문 정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냐면 핵심 업적이 먼저 나오고 핵심 업적은 작성 형식이 이렇습니다. 업적 소개, 업적 가치, 본론 연결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업적 소개, 업적 가치, 본론 연결.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갑니다. 스토리텔링은 이 6가지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먼저 작성 형식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비밀을 찾아서라는 형식인데 여기 이제 도입부예요. 핵심 업적을 소개하는 거죠. 업적, 가치, 본론 연결이니까 자, 업적입니다. 노벨상의 24% 차지. 인구수, IQ, 대학이 이렇게 정의되고 누르면 이것만 가지면 어떤 글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걸 가지고 쓴 글이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충분히 정보가 오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별 노벨상 수여 비교. 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든 게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수상 비교, 수여 비교를 했는데 이 비교를 비교한 거를 분석해야 되죠. 비교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전부 15억으로 인구를 통일했을 때 인구를 15억으로 통일했을 때 노벨상은 각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10개, 일본 200개, 서양은 275개 비슷하죠. 유대인은 2만 개가 돼요. 일본은 200개 되죠. 1.5억에서 20개거든. 그러니까 10배로 뛰니까 15억으로 바꿨을 때, 다 15억으로 통일했을 때 노벨상 수는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잖아요. 서양과 일본은 큰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완전히 그죠? 20분의 1로 떨어져 버리죠. 여기는 뭐야 이거? 여기하고는 그냥 천양지차죠. 여기하고도 100분의 1인가요? 10배가 아니라 2000개가 10배죠? 100분의 1이잖아.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보게 됩니다. 네.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만드는 도표에. 그리고 이걸 글로 바꾸면 그냥 이렇게 글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페이지가 바로 그 책 속에 삽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지가 30개여도 요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유대인의 비밀을 업적하고 업적 가치들을 이렇게 소개했죠. 이제 본론으로 연결이 돼서 넘어갑니다.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유대인의 업적이니까. 근데 요거 어떻게 해서 그럼 이런 업적이 생겼냐 하면 이제 정보 입수. 유대인은 어떻게 이런 업적을 만들게 됐느냐? 첫째, 모세 리더십, 원주민의 유협, 강대국의 이동로. 이건 저희가 이제 유대인에 대한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모세 리더십은 다시 종정의 통합 모델, 종교와 정치를 통합 모델로 했고 인재의 가치를 제시했죠. 종종 통합 모델은 신중십 정치체제, 신의 율법 제시, 이스라엘 쇠마죠. 인재의 가치 제시, 언제 어디서나 가르쳐라. 원주민의 이업, 가나안 정복기를 보면 유대인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보면 원주민 완전 토벌 지시를 했는데 완전 토벌 한계로 문화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경전적 가르침을 강화시키고 유대인의 인재화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대국의 이동로를 보면
강대국은 당시 상위에는 바빌론, 하위에는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 두 나라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은 그 가나안 지역 자체가 이동로야. 이집트가 힘이 세지면 가나안을 지나서 바빌론 치러 가고, 바빌론이 힘이 세지면 이집트 치러 내려오고, 이제 여기는 그냥 앉아서 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한 생활이죠. 이 강대국을 멸망하면서 다윗 왕국으로 발전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상황. 이게 바로 이제 당시에 유대인이 이렇게 되게 된 이유로서의 상황 파악이죠. 여러 가지 정보를 설계하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적으로 바꾸면 신앙, 정치, 교육 설계라는 형태로 나오고, 신앙 설계는 선민 가치하고 신적 율법, 정치 설계는 신앙 중심 정치, 교육 설계는 경전 중심하고 문화 중심 교육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 인식이 되죠. 선민 사상 한계, 종교제도 한계, 교육제도 한계. 그래서 선민 사상은 대외 관계를 파괴하죠. 예, 자기들만 독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유대인이 세계에서 소외가 됩니다. 결국 AD 70년에 나라 없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유랑 생활을 하게 되죠. 그게 그 독불장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독불장군의 모습이 나왔냐면 70년에 다 로마의 속국이 됐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섭니다 해갖고 로마에 끊임없이 대항한 나라가 유대인이야. 언제까지 대항한 줄 아세요? 그 로마 황제가 아예 이 나라 유대인을 자체를 다 시도 없이 날려버려라 해가지고 전부 다 다른 나라로 흩어버렸다니까. 얼마나 데모를 많이 하는지. 그 AD 70년의 마지막 데모의 끝판에 이제 전 유대인들을 다 해외로 다 그냥 이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때 팔레스틴이 되고, 그로부터는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2000년간이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 진짜 이게 인간인지 뭔지 그 진짜 그럴 수 상상을 초월하죠. 이게 바로 선민 사상 때문에 그 뿌리 자체가 없어져 버린 나라가 된 거죠. 종교제도 한계로 인해서 변화 발전이 더딥니다. 교육제도로 인해서 체계적 교육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랍비 제도가 발전됩니다. 유대교 교지 해설자죠. 해당 제도가 발전하면서 랍비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모계 제도가 자녀 교육으로 이어지고, 질문 학습이 질문 토론 문화로 발전하고, 생계 기술이 연구시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알아내는 능력을 찾게 돼요. 결국 이를 도구로 개발한 게 유대계의 교재, 토라, 탈무드 외에 7가지, 백인 백답 학습, 틀린 답보단 다른 답 요구하는 도구, 토기 토론 문화, 모계 교육 문화. 그래서 마지막 도구 보급이 해당에서의 토론 문화로 확장되고, 모계 전달 교육 문화로 해서 실제로 이거는 그 법적 규범으로 발전합니다. 지금도 유대인이 되려면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되잖아요. 백인 백답 학습 문화가 학교로, 학교 제도, 학교 교육 규범으로 발전하고, 생계 기술은 가정에서 문화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 6가지가 이렇게 세팅이 되죠. 이거를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쪽에 잘 보세요. 핵심 업적은 한 가지만 해야 되겠죠. 핵심 업적을 엄청나게 많이 해놓으면 사건마다 막,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같으면 노량해전, 명랑해전 막 다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핵심 업적을 그 하나의 어떤 줄기로, 하나의 그 개념으로 잡아놓고 그 사건에서 분석을 해야 돼요. 아니면 만약에 동일한 업적이 중복되어 있을 경우에, 전쟁 같은 경우는 동일한 업적이죠. 이겨냈으니까. 근데 이런 업적은 좀 그렇잖아요. 업적을 막 많이 적어 놓다 보면 이걸 다 분석해야 되잖아. 근데 업적 하나를 분석하는데 요게 다 안 나와. 그럴 때는 이제 업적을 좀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요게 지금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거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이거 만약 없다면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데다 이미 있는데.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의 업적이죠. 근데 이 알고 있는 업적 속에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찾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와, 모든 원료는 다 이 과정을 거치는구나.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걸 도해로 만들죠. 정보 설계도를 가지고 인포그래픽으로 만들고 마지막에는 참여 정보예요. 문제를 제시해 준 거죠. 문제를 하나 주고 거기에 참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재밌는 방법으로 만들려고요. 운영 전략을 질문을 주면 책에다가 질문을 주면 그 뭐죠 그 사각형 이렇게 사진 콕 찍으면 나오는 거 사각형 그 인지 도표 있죠. 도표 있잖아. 뭐라 부르죠? 스마트폰 딱 대면 바로 나오는 QR 코드. 예. QR 코드를 모든 질문에 넣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딱 대는 순간 인터넷에 있는 자료가 스마트폰으로 딱 넘어와. 그럼 거기서 답을 참여를 해. 참여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항목별 응답 통계가 나와. 전국에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의 통계가 나오고 통계에서 1, 2, 3위가 쫙 째지는 거지. 바로 답을 넣자마자. 그러면서 그 책 30꼭지마다 하나씩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다 풀고 최종 승자에게는 상을 크게 거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아, 그렇죠. 처음 봤어요. 진짜 너무 재밌는 책이겠죠. 네. 그러면 책을 막 사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하는 게, 책을 산 사람에게만 이 참여율을 주는 거예요. 2번 이상하지 못하게. 그렇죠. 2번 이상 못하죠. 책을 그러니까 책 번호하고 QR코드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QR코드를 딱 찍는 순간 이름을 입력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이름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상금을 확 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홍보성으로 완전 빵 터뜨리는 거예요. 괜찮죠? 네. 아무튼 짜보는 거예요. 머리를 아이디어를 짜보는 거예요. 예,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QR코드로 인식하고 여기서 QR코드로 인식 그 다음에 문제 답변 제시 이때 인식할 때 이름, 직업, 그 다음에 나이 입력 그 다음에 문제 답변 제시하면 답변되면 통계 보여주기 그 다음에 개인 통계 그러니까 개인 통계 그 다음에 전체 통계 그래서 순위가 딱 나오는 거야. 몇 등이라고 딱 나오는 거야. 저희도 참여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제 당연히 다 여기 1등을 다 가지고 자동차 하나 걸고. 자동차 하나 걸고 우리가 자동차 가져와. 예. 플러스에서 그래도 걸렸어요. 맞아. 홈플러스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짜고. 자동차. 법적인 문제가 돼. 근데 그 누가 큰 거 아니면 문제 삼지 않아요. 워낙 큰 행사. 자, 어때 재밌죠? 예, 새로운 시도인데요. 예, 너무 새로운 시도죠. 예. 이렇게 정리해 나갑니다. 이제 요거를 글로 방금처럼 바꿨잖아요. 이렇게 글로 바꾼 내용을 제가 이제 수요일까지 해서 완성본을 드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재밌겠다. 예. 패턴이 있기 때문에 웬만히 조사만 하면 자료만 조사 잘하면 돼요. 자료를 인터넷으로 많이 아닌 책을 네, 도서관 가서 이렇게 하면 돼. 이순신이다 그러면 이순신 책 한 50권 딱 갖다 놓고 예, 막 그 해당 상황만 검색하는 거 이렇게 여기서 보면 요거 정보 입수를 어떻게 했지? 그치? 이번에 저 일본 120척 온다. 그거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냔 말이야. 예. 이율곡이 저거 있잖아요. 10만 양병설. 그럼 10만 양병설을 어떻게 알아냈지? 그러면 그때 일본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전부 하나씩 임무를 줘가지고 군비, 군량, 군인
다 나눠서 주고 그 정보를 수집하죠. 그리고 정보를 설계한 다음에 문제 인식을 했죠. 이거는 10년 이내에 일본이 쳐들어온다. 분량을 보니까 군비 군량을 다 따져보니까 최대 군사수가 이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만 이상의 양병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안을 짜서 이제 왕에게 나갔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짜들어가는 거죠. 재밌겠죠? 어때요? 말도 좋소. 네, 눈에 보이는데요. 보이죠? 네, 예.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한 번만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모든 거를 체계화시켜서 그래프를 쓰는데 그냥 대충 막 그냥 생각나서 쓰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정리 설계화시켜서 쫙 쓰면 뭐 앞으로 이거 한 번만 하고 나면 여러분이 다른 어떤 책을 쓰거나 글을 써도 완벽한 체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기 분야에 맡은 분야에 대해서 한 몇 사람 정도? 세 사람밖에 안 해요. 세 사람 한 꼭지에 한 사람이요. 세 사람 정도 설정하면 돼요. 세 꼭지면 세 사람이죠. 한 꼭지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번 수요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인가? 이번 주 말까지네. 다음 주 말까지 그 꼭지하고 그러니까 항목하고 인물하고 찾아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저렇게 설계해서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선만 이렇게 이 정도 선만 이렇게 간단하게 원래는 15일까지예요. 근데 15일까지인데 문제는 15일날 가져오면 다시 수정 보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이 딱 잡히려면 이번 주까지 1차 가져오고 검토한 다음에 2차 가져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거 세부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큰 그림이야. 큰 그림. 이 큰 그림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 사람 정도 15일이 다음 주. 네. 다음 주. 그러니까 15일까지. 15일로 수업 못해요. 그러니까 15일까지니까 그 사이에 기본적인 작업하고 이제 설계도가 딱 보이면 그때 작업 들어갑니다 하면 이제 실제로 한 권을 한 꼭지를 이제 이 하위 작업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정보 입수해서 이렇게 텍스가 두 개 정도 내려갔는데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 입수가 이 업적이 여기 있잖아요. 이 업적이 있는데 이 업적을 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처음에 뭐부터 했을까? 틀림없이 뭔가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사람을 대상으로 이율고구 대상으로 한다면 10만 양병설을 최종 결과인 10만 양병설이 여기 업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뭘 했냐? 그럼 당연히 일본에 관한 정보, 조선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집하는 과정을 여기저기 책에서 다 찾아내야 돼. 이번 주는 전부 도서관에 가서 해야 돼요. 기본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니면 이번 주까지 사람하고 항목하고 사람을 완성시켜서 보내고 다음 주까지 사람하고 이게 확정이 되면 다음 15일까지 초안을 만들어 보내고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진행 일정 11월 그러니까 항목 대 인물 선정 그래서 말한 항목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항목은 여기서 불만, 불의, 불행 그걸 말해요. 그때 항목에서 꼭 불자가 앞에 들어가야 되나요? 저 같은 게 조사하다 보니까 불자 안 들어갔을 때 어떤 게 있던가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인데 거짓에서 지식을 밝혀낸 사람 과학자들도 많고 그러면
법칙을 발견한. 잠깐만. 뭐에서요? 거짓에서 진실, 또. 무질서에서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그러면, 질서가 없는 상태죠. 네. 그러면, 불질서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잠깐만요. 다른 말이 없나? 질서,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태를, 현상에 섰던 법칙을 찾아본 과학자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서 혼란스러운 상태에 쓰는 말이 뭘까요? 무질서. 그래서 무질서는 되는데 불이 아, 안 불질서가 안 들어가요. 되니까, 예, 불자가 안 예, 그렇죠. 들어가요. 무질서라는 개념을 써도 되겠네. 그런 식으로 예, 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아니면 좀 단어를 한번 더 생각해보는데, 어쨌든 안 되면 그렇게 쓰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항목대 인물 설정을 하는데, 한 항목당 인물을 한 3사람 정도 뽑으시면 어때요? 그 중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후보로. 예, 후보로 한 3명 정도 해서 같이 우리가 보면서 토론해가지고, 이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항목당 3명 인물 설정. 인물은 뭐 많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진행 일정이 11월 며칠이죠? 7일? 8일? 토요일까지 항목대 인물 설정입니다. 항목당 3명 정도. 그 다음에 11월 15일 토요일까지 최종 인원 항목당 1명 확정. 그 다음에 항목별 위인의 개요 작성.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합시다. 네, 그러면 11월 8일까지는 제가 그러면 꼭지, 여러분 이 작성하기까지 시간이 더 있구나, 꼭지는. 제가 꼭지는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릴게요. 11월 8일까지니까 꼭지글은, 지금 꼭지글보다 여러분 지금 인물 설정하고 항목당 1명 확정해서 유인 개요 작성하는 거. 네.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이것도 요리가 뭐예요? 3명 인물 설정하고 항목당 1명 인물 확정하는 걸로. 그리고 항목 위인의 개요 작성. 항목별 위인 개요 작성.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정리했습니다. 교육사회가 그러면 분야가 2개잖아요. 네네. 그럼 인물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을까요? 교육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사회도 분명 있어야. 그렇죠. 네. 있어야 그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육 2명, 사회 1명 이렇게 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교육에서도 동양, 서양 1명 한다든지 하고, 네, 그 다음에 가능한 올리는지, 그 규칙은 나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자, 여기까지 오늘 중에서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경제 기업 파트를 맡았는데요. 분류가 이제 분류에서 노동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뭐 창출했다는 뜻이야? 아니면 불로소득으로 얻는 사람들의 문제를 그 적법 절차로 바꿔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의 횡포라든지 불로 두 가지 의미인데 노동을 할 수 없는 입장 아니면 불로소득이라는 입장이 하고 불로 일자리가 없는 거. 그러면 일자리가 없는 것은 일자리를 만든 사람으로 해주고 불로소득일 경우에는 그 부자들 보면 불로소득이 많잖아요. 네, 그 불로소득을 중간에서 해체시키고 이거를 정말 국민들에게 돌려준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찾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준비하는 일들. 아까
했던 게 무질서에서 질서를 찾는 거. 그러면 없던 것에 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발견인데 불인 발명을 뭐라고 했었지 그때? 불편을 편리. 불편은 편리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았다. 부재. 되네. 없는 것을 찾아냈죠. 부재를 존재로 찾아내는. 부재를 존재로 찾아내는. 네, 발견. 그럼 발견은 부재를 존재로 바꾸는 거죠. 발견. 발명은 불편을 편리로 바꿀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네. 예전에 네. 그 휴대패커인가? 어, 그 사람 주인공이 누구예요? 휴대패커드의 회장, 지금도 회장일 거예요. 여자. HP. 네, 회장. 휴대패커드 회장. 예, 칼리 피오리나. 이 사람이 맞을까? 예, 또 다른 거냐? 그 밑에 거강 쪽에 한번 주고 있는 그 영역. 분담한 네? 분담한 데 건강 교육 맞추고. 그거 있는 거? 요거요? 네. 그래서 건강이 예, 네. 건강 하위에 보면은 네. 불하는 게 예. 밑에 펴져 있어요. 한 꼭지당 3개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꼭지 결정을 그 두 사람이서 의논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람하고 꼭지를 같이 묶어야 돼요. 사람 3명의 꼭지 하나. 그래 여기서 불구, 불치, 불행, 불평 이걸 묶어도 되잖아요. 불면은 불치, 불구, 불면 같이 묶어도 되고 불결, 불임도 불구에 속하잖아요. 불쾌는 불행에 속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버리면 하나의 개념으로 처리가 되죠. 그 영역 비슷한 걸 예, 묶어가지고 하나의 개념으로 써야죠. 네, 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사이즈 보여주세요. 네.